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상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에서 AI 세이프티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쉽게 이해하는 초고대 언어 모델의 원리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이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식으로 제가 좀 만들어봤거든요. 이 초고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모델인데 과연 모델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 모델이 학습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질문해서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학습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학습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다음 초고대 언어 모델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이 생각하는 원리는 무언가? 그러면 생각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초고대 언어 모델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챗GPT나 아니면 클로드나 이런 걸 써보시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이 좀 다르잖아요. 왜 답이 다르냐면 그 회사가 그런 식으로 답을 하게끔 스타일을 이제 맞춘 건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스타일을 바꿨을까? 그 다음 다 아시겠지만 거짓말을 하죠. LLM이 거짓말, 초고대 언어를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할까? 다음 이 초고대 언어 모델의 한계는 무엇일까?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약간 좀 단답형이긴 하지만 답을 좀 드리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모델이란 뭐냐? 그 학습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모델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초고대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말하는 거에 대한 수학적 구조예요. 그리고 이 수학적 구조에 학습을 한다. 이런 학습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모델에 여러 가지 피팅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세팅하는 일이거든요. 요 말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한번 이그젬플을 만들어 왔어요. 요 밑에 보면 sciencekorea.kr이라고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가 뭐냐면 이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우리나라 남녀의 신체를 다 잰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 키, 발 길이, 코, 등등 이런 걸 다 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만들어놨냐면 의류를 만드시는 분들이 다운받아가지고 그거에 피팅해서 의류를 만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걸 받아가지고 보니까 요 왼쪽에 보면 키로 남자 키 분포와 여자 키 분포가 딱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보시면 남자 몸무게와 여자 몸무게가 딱 이렇게 분포로 볼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으로. 자, 이제 질문은 뭐냐? 키하고 몸무게 두 개를 딱 받아서 이 사람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키와 몸무게만 두 개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다운을 받아보니까 총 샘플이 6,400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X축에 있는 거가 몸무게고요. Y축이 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트를 찍어봤어요. 이 도트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에요. 빨간색은 여자, 파란색은 남자예요. 그럼 요거에서 뭔가 이걸 구분을 딱 하고 싶다. 어떤 키 몸무게 받을 때 남자, 여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제일 쉬운 게 선을 하나 딱 그어서 요 위에 올라가면 남자, 키 몸무게가 밑에 있으면 여자 이렇게 분류기를 하나 이제 만들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선을 긋는다. 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 선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여기서 선을 그어서 남녀를 구분하고 싶다가 모델이고요. 근데 이 선의 형태가 되게 많은데 요 function of 몸무게와 키 두 개를 넣었을 때 몸무게에다 A를 곱하고 키에다 B를 곱하고 더하기 C를 해서 이 값이 0보다 크면 남자, 0보다 작으면 여자 했을 때 A, B, C를 뭔가를 알아보고 싶다, 세팅을 딱 하고 싶다. 요게 학습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 데이터에서 이 아무래도 분류가 딱 있으면 요 직선 위에 여자들도 있잖아요. 직선 밑에 남자도 있고,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데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ABC를 세팅하는 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실제 해봤더니 저렇게 딱 직선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요 직선 그래프를 보면 키는 마이너스 2.79 곱하기 몸무게를 더하고 1766을 더하면 요게 요 Y축에 요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몸무게를 한번 딱 넣어보시고 나온 요 키값이 이 키값이 있잖아요. 요 키값보다 크면 남자고 작으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모델이 이제 학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잠깐 보시면 직선이 모델이고 여기에 모델 변수를 세팅을 3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고대 언어 모델은 뭐냐?
이게 지금 제가 라마 그 메타에서 만든 라마4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써있는 이 글자가 뭐냐면 총 모델 변수는 109B, 그러니까 1090억 개예요. 그러니까 초고대 언어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엄청난 수학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수식 덩어리. 거기에 모델 ABC 3개가 있었는데 그게 109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한국어 데이터를 막 넣어서 학습을 딱 시키면 1090억 개 모델 수치값이 세팅이 딱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답변을 만들 때 활용되는 모델 변수는 17B 170억 개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질문을 하면 1090억 개 중에 그 170억 개의 숫자가 곱하기 더하기가 막 돼서 답이 딱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초고대 언어 모델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뭐냐? 여기 딱 보시면 한국의 수도는 하면 서울이라고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제주도는 서울보다 날씨가 뭐 따뜻하다, 더 따뜻하다, 좋다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수많은 시간의 언어 환경 안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장을 딱 보시면 초고대 언어 모델을 쉽게 얘기하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거 이상이 없어요. 딱 그거 하나만 할 줄 알아요. 다음 단어 예측기. 근데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로 우리가 질문을 해서 답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다음 단어 맞추는 능력을 확장시키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힘의 4대 역학은 무엇인가를 넣었을 때 이중따옴표, 힘의 4대 역학, 이중따옴표, 은, 블라블라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쭈루루루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메커니즘이 뭐냐면 초고대 언어 모델이 있으면 힘의 4대 역학은 무엇인가 질문을 넣어요. 첫 번째로. 그러면 첫 번째 단어만 딱 나옵니다. 예측을 해요. 그 더블 코트, 이중따옴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중따옴표까지 합쳐서 다시 넣어요. 힘의 4대 역학은 무엇인가? 이중따옴표. 그럼 그 다음 단어를 힘을 예측해요. 그럼 힘까지 넣어서 다시 넣어. 그러니까 뺑글뺑글 돌면 맨 마지막에 문장 끝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문장 끝이라는 그 심벌을 하나 예측을 해요. 그럼 거기까지가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그 예측하는 건 한 단어씩만 예측을 하는데 답을 하는 거죠. 결론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 능력 하나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딱 요거고 요렇게 해서 그냥 한마디로 뭐라 하면 재기적 모델이다 합니다. 내가 뱉어놓은 답을 다시 끌어서 다시 질문에 집어넣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생각하는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 요 문장 잠깐 보시면 퀸이 워먼일 때 물음표 맨이다 이러면 딱 느낌 물음표는 킹이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킹이라고 떠오르시는 그 메커니즘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 2013년도에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를 우리는 심벌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좌표계에다가 찍을 수가 있을까? 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했을 때 서울이라는 단어의 그를 벡터화해서 어떤 좌표계에다 찍고 싶을 때 왼쪽 오른쪽 단어를 문맥을 집어넣어서 그 단어를 예측하게끔 하는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었을 때 히든 벡터가 나오는데 이 히든 벡터가 단어의 그 XY 좌표계의 위치거든요. 하여튼 이런 논문이 있는데 핵심은 그걸 해가지고 뿌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차원으로 놓은 거예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X축 이 밑에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이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두 군데로 그냥 했을 뿐인 겁니다. 똑같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맨도 있고 퀸도 있고 뭐 이렇게 단어들이 막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퀸이 워먼이 있고 물음표 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해당하는 등장하는 단어들의 위치를 보면 워먼, 맨, 퀸, 킹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물음표에 대해서 답을 했던 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심벌릭하게 뭔가 프로세싱을 했을 거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만 이 물음표는 가만히 보면 퀸에서 워먼이라는 속성을 빼고 맨이라는 속성을 넣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심벌릭하게 프로세싱 했지만 덧셈 뺄셈으로 표현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퀸에서 워먼을 빼고 맨을 넣은 거는 퀸 더하기 맨에서 워먼을 뺀 거에 벡터를 퀸에다 더한 거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맨으로 가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서 워먼 벡터를 뺐으니까 원 벡터를 빼면 여기 차분 벡터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길은 맨으로 가는 길이랑 똑같으니까 워먼에서 맨으로 가는 벡터가 있는데 퀸이라는 벡터는 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럼 요 위치에다가 요 벡터를 더하면 여기 더하죠. 더하면 있는 단어가 킹이에요. 핵심은 우리는 심벌릭하게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덧셈 뺄셈에서 킹으로 간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오프리 힌튼 교수 이 딥러닝을 하신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걸 알고 보면 딴 게 없고 벡터 연산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담인데 요건 뭐냐면 캐나다의 그 AI 연구소 이름이 있는데 벡터 연구소예요. 그래서 벡터라 연구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사람의 사고라는 거는 벡터의 연산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신 상태에서 그럼 과연 이제 인문학적 관점에서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뭐냐 라고 보시면 딱 이겁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은 그냥 정보 압축기예요. 인터넷에 있는 굉장한 정보를 전부 엄청난 모델 파라미터에다가 꾸겨서 넣는 겁니다. 그냥 정보를. 그거에 일단 다고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한 단어 앞에 다음 단어를 예측해보로 해서 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나오는 메커니즘은 뭐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제 이그젠플로 배 위에서 밤에 밤을 먹으면 뭐 이런 웃기는 얘기를 한번 내가 챗GPT한테 넣어봤더니 야밤에 밤을 배 위에서 먹는 밤이네 라고 이 앞에 단어 밤과 뒤에 단어 밤을 정확히 인지해가지고 답을 딱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글을 썼을 때 밤 두 개의 밤이 있는데 밤은 표층형으로 밤은 똑같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의미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제가 단어는 어떤 벡터로 표현하고 인간의 사고는 벡터 연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맨 밑에 보시면 배 위에서 밤에 밥을 먹으면 했을 때 이 단어별로 벡터가 있어요. 근데 이 초고대 언어 모델이 여러 스텝을 거쳐가지고 막 이 단어의 벡터를 계속 바꿉니다. 내부적으로 이 문장에 맞춘 정확히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하면서 벡터를 막 바꿔요. 그래서 맨 윗 레벨에 뜯어보면 같은 밤인데 밤이 서로 방향이 반대로 이건 뭐 제가 그냥 그렸지만 어떤 단어에 대해서 벡터열을 다 바꿔서 요 벡터 시퀀스 정확히 문장에 맞는 벡터 시퀀스를 만들고 그 다음 단어를 맞는 벡터를 예측하고 그 벡터에 가보면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뱉어내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기한 거가 이 모델 변수라는 게 아까 1090억 개 이렇게 모델 변수가 그래도 유한한데 인터넷에 있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어떻게 거기다가 다 넣을까?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창발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거울에 단어를 비치면 뒤집혀서 나오는데 180도 뒤집힌 단어를 보고 이걸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머릿속으로 이거를 180도 돌려서 다시 이 단어가 뭘까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초고대 언어 모델도 엄청난 양을 학습을 막 시키다 보면 얘가 내부적으로 암기를 하지 않고 원리를 빼서 원리와 나머지로 나눠요. 왜냐하면 압축을 엄청 잘하기 위해서는 그 드립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원리와 나머지를 쪼개면서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답이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그 정도의 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초고대 언어 모델의 답변 스타일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배 위에서 밤에 밤을 먹으면 이런 거를 클로드와 챗GPT 그 다음에 딥시크한테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어보면 답변이 다 다르죠? 항상 그 언어 모델을 보면 내가 질문을 넣었을 때 답이 나오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럼 왜 그러냐면 각 회사가 그렇게 답이 나오도록 학습을 좀 시킨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가 이건
또 재미난 건데 딥시크는 넣어보니까 이게 퀴즈인 줄 알고 답이 야간 통행 금지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앞에 문장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올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답변 스타일을 학습시킬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살 정도 됐을 때 걸음마를 배우게 되는데 사람은 걸음마를 배울 때 근육의 제어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야 아가야 너 걸을 때 무릎을 뭐 50도를 펴서 어쩌고 해라 이런 말을 전혀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걸어요. 그 왜 걷냐면 우연찮게 제대로 걸었을 때 엄마가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방금 전 걸어오면서 사용했던 근육의 쓰임을 강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화학습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초고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킬 때 학습시키는 방법도 이 방법을 정확히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맨 오른쪽에 요 부분인 건데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면 그 답이 그 회사가 원하는 스타일로 답을 하면 칭찬을 해줍니다. 그럼 그때 신경회로망에 있는 그 웨이트가 강화가 돼요. 그러면 또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게 사람이 매번 그걸 다 칭찬해주고 혼내고 이거를 다 해야 되느냐? 그거를 사람이 칭찬하고 혼내는 그것도 또 그걸 대신해주는 놈을 또 만듭니다. 여기 LLM을 또 만들어요. 사람을 유사하게 해주는. 그런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일일이 질문했을 때 이건 잘했다 못했다를 학습 데이터를 만들긴 해요. 요거 가지고 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에 대해서 칭찬하고 혼낼 거를 LLM을 만들고 걔가 대신해서 이게 또 학습을 합니다. 정확히 이 방식으로 이 스타일을 가르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초고대 언어 모델은 왜 거짓말을 할까? 왜 환각 증상이 있을까? 자, 이것은 오늘 또 5월 10월인데 또 사건이 우연찮게 이건데 챗GPT 3.5의 그 옛날 초기에 나왔던 유명한 밈인데요. 세종대왕께서 화가 나서 맥북을 지편에다 던졌다. 그런 사건이 있다는데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었어? 막 답을 해요. 세종대왕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던지셨다. 지금은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답이 안 나오는데 엄청난 거짓말을 하죠.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에 대해서 이 테드 창이라고 SF 소설 작가 아시는 분 많이 아실 텐데 그분이 이런 기고문을 쓰신 게 있어요. 정확히 이 기고문이 정확히 그 답인데 챗GPT는 웹의 블러리 JPEG이다. JPEG이라는 거는 그 이미지 그 익스텐션 그 포맷이잖아요. 그러니까 웹을 이미지로 형상화했을 때 얘가 흔히하다. 흔히한 놈이다. 흔히한 웹의 이미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기고문을 보시면 앞에 요 첫 번째 문단 내용을 보면 요거를 제가 우리나라 뉴스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요게 뭐냐면 2013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독일의 이제 대학원 학생이 제록스 복사기에다가 자기 도면을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는데 복사의 숫자가 3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복사를 하니까 그 위치에 8로 적혀 있는 거예요. 복사기인데 너무 이상한 사건이죠. 3인데 8이에요. 결국은 알아보니까 그 복사기의 그 압축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한 거냐면 복사를 하면 종이를 왼쪽부터 쫙 가다가 요만한 세그먼트를 어딘가에 이제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겠죠. 근데 이게 8이 예를 들어서 저장이 됐다고 쳐요. 쭉 복사하다가 여기 3이라고 되어 있는 놈인데 복사를 할 때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 이미지하고 비슷하면 자기 이미지가 아니라 요 이미지 복사된 이미지의 인덱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3하고 8하고 비슷하니까 여기서 비슷하네 하고 8을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거를 놓고 다시 프린트를 하니까 이게 3하고 8하고 헷갈려도 잘못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이에서 압축 방법이 JB2라는 압축 방법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테드 창의 말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저 월드와이드웹 그 인터넷을 전부 다 크롤해가지고 그 모델 변수에다가 꾸겨서 다 저장을 하는데, 저장을 할 때 저게 이미지, 남녀 이미지라고 봅시다. 근데 걔를 초고대 그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학습하면서 저장하는 형태가 이 원본을 그대로 넣고 있는 게 아니라 블러한 거죠. 희미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희미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질문을 해요. 남녀 사진을 그려줘 하면 그 희미한 이미지 속에서 형상화 때 해상도를 높여서 나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때 말을 지어낸다. 거짓말을 하게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대만 있는데 살을 붙일 때, 한마디로 살을 붙일 때 뭔가 말이 지어내다 보면 그때 거짓말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이 남녀 사진을 그려주라는 거를 수고라한테 한 번 넣었을 때는 왼쪽처럼 나왔고, 두 번째 넣었을 때 또 오른쪽처럼 나왔어요. 넣을 때마다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그게 그 밑에 기저에는 뼈대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초고대 언어 모델의 한계는 무엇이냐? 2024년도에 그 다보스 포럼에 이 카일 프리스톤하고 얀 루쿤이, 왼쪽에 계신 분이 얀 루쿤인데 이 두 분들이 이제 토의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딥러닝은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신다면 뇌는 세상을 예측하는 기기고 생명체는 감각 정보를 받아서 이것과 예측한 게 다르면 내부 예측 모델을 업데이트하거나 행동 환경으로 바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똑같이 그렇죠. 뭔가 환경이 있으면 제가 일단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죠. 근데 적응하기가 싫어. 그럼 환경을 바꾸죠. 이 정확히 우리 사람이 하는 행동 그대로 지금 얘기하신 건데, 그리고 단순한 입력, 출력, 매핑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내적 이해와 예측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똑같이 모델링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이신 건데, 사실은 뭐 저는 제 생각에 이걸 좀 읽어봤는데 저는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가 사실상 뛰어가진 않잖아요. 굴러가는데 우리보다 더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LLM 모델이 있을 때 이걸 잘 활용하기만 된다고 보면 되고요. 딱 LLM은 뭐냐라고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면 모든 거를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험이 없으니까 모든 걸 책으로만 공부했으니까 이 약간 뭐라 그럴까, 인간으로서 가지는 뭔가를 봤을 때 절대선이다 이런 느낌의 철학적인 그런 게 좀 부족한, 하지만 지식은 우리보다 분명히 많은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활용하면 된다.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